2024년 11월 5일 마감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 프리웨이 모웨이고요. 미국 대선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답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누구는 내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답이 안 나온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거는 아마 미국 쪽에서도 동일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미국 증시 정리를 해놓은 걸 먼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형주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좀 보였고요. 엔비디아가 오늘 급등이 좀 나오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기는 했는데, 시총 1위에다가 2위로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죠. 뭐 큰 폭의 차이는 없습니다만, 근데 완성차 보시게 되면은 뭐 테슬라는 일단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 외에 다른 전기차는 흐름이 좀 트럼프 혹은 뭐 다른 뭐 해리슨 대선 후보에 대한 해리슨 이런 이슈가 정확하게는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다른 이슈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럼 요거를 좀 지나서 볼게요. 쭉 지나서 보게 되면 일단은 반도체주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좀 보였고요. 암호화폐 관련주가 하라 그러죠. 어떻게 됐든 암호화폐주는 해리스나 트럼프나 양쪽 다 수혜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어, 실질적으로는 트럼프에 대한 수혜가 더 많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암호화폐는 전체적으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항공은 약세, 그다음에 크루즈는 상승. 뭐 이거는 큰 의미 없습니다. 다만 전통에너지가 일단 전체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암호화폐는 트럼프 수혜주라고 보시는 게 좀 맞고요. 전통에너지 역시 트럼프 수혜주로 보는 게 맞는데, 오히려 전통에너지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금융주 잠깐 보게 되면 금융주는 전체적으로 다 하락했습니다. 이것도 트럼프 수혜주잖아요. 그런데 또 그쪽은 다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청정에너지 관련주가 동반 상승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퍼스트 솔라, 썬런, 어레이 테크놀로지스 이런 종목이 다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디어가 12%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어디가 올라갈지 모른다라고 정리를 해놓는 게 맞다라는 게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선거가 진행이 되는데, 선거가 진행이 되면은 3, 4일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또 11월 7일이 뭐가 있죠? FOM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정이 안 냈는데 금리 결정을 해야 돼요. 트럼프는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복잡해서 뭐 누가 이길 것이다 이거를 추측하는 게 과연 옳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하나입니다. 짧게 짧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짧게 짧게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고, 두 번째도 말씀을 해드리자면 이전에 트럼프가 전 대통령이었을 때 전통에너지를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전통에너지는 크게 상승하는 건 없고요. 신재생에너지의 주가가 거의 50% 이상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해서 그럼 트럼프 수혜주가 모두 수혜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 대선을 예측을 하는 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냥 기존에 나왔던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누가 됐든 뭐 아무 의미 없다. 수익만 주면 된다. 근데 지금은 수익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짧게 보고 가자. 요게 지금은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시장 상황 한번 보시죠. 오늘 뭐 미국 쪽에서도 혼조세가 좀 이어졌고요. 국내 쪽에서는 뭐 하락 출발 후 강보합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긴 한데,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0.47% 하락을 했는데 색깔은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시초가보다는 종가가 높다라는 얘기겠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저항 부분을 좀 돌파를 해줬으면 했는데 그거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외국인이 1,000억 넘게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쪽에서 400억 매수를 하면서 일단은 뭐 0.3%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긴 한데, 금투세가 어제 있었잖아요. 그게 하루밖에 안 가는 참 애매한 상황. 결국은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오냐, 혹은 기관이 안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얼마나 받쳐주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너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예측 말고는 올라가는 종목 그냥 3%에서 5% 수익 나면 짧게 짧게 가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결국은 그 전에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뭐 미 대선이 문제겠습니까? 실적이 미친 듯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 종목 안 갈까요? 결국은 실적이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섹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리튬, 하이드로 리튬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는 했는데, 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어스 관련 회사죠. 그런 종목을 제외하고는 그냥 강보합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대형 3사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은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 전고체에서는 CS 에너지가 상승을 했고요. SK I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에코프로머티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 항공 우주 이슈가 좀 있었는데, 한국천문연구원이 나사와 공동 개발한 태양 코로나 그래프, 뭐 이달 4일에 발사될 예정, 오늘 밤이겠죠. 근데 코덱스 천문연이 나사와 공동 개발한 태양 코로나 관측 망원경으로서 태양 표면에 비해 100만 배 이상 어두운 태양 대기의 가장 바깥 영역인 코로나를 관측할 수 있는 특수 장비이고요. 발사 후에 국제 우주 정거장에 설치돼서 시험 운영 기간을 거쳐서 6개월에서 최대 2년간 운영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중간중간에 눈에 띄는 게 이노스페이스였거든요. 근데 이노스페이스 오히려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수혜주 보게 되면 이것도 답 안 나옵니다. 뭐 어디에서는 해리스가 이길 거라고 얘기를 좀 하다가 갑자기 지난주 그 전주였죠. 그 전주부터는 뭐 트럼프가 막 우세하다가 지난 수요일부터 아마 트럼프 미디어가 급락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오늘 트럼프 미디어가 상승을 하고 있고, 마리아나 태양광, 우크라이나 남북 경협주 혼조세입니다. 그냥 제가 보기에는 뭐가 될지 아직까지는 시장의 방향성이 정확하게 잡히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단에서는 해리스가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베팅 사이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될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베팅 사이트가 아마 이길 확률이 70% 얘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를 결정을 하고 어디가 이길 거냐 답을 내기에는 쉽지는 않다. 지금은 진짜 모르겠다. 뭐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짧게 짧게 보자. 수익만 주면 된다. 이 내용인 거고요. 풍력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되었는데, 이거는 아마
뭐 이슈도 있겠죠. 울산 앞바다에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투자 이양서를 체결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노르웨이나 덴마크, 그다음에 스페인 뭐 이런 회사들이 참여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이슈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해리스 스트레이트가 강화된 점이 아마 이슈가 더 강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음으로 양자암호 관련주가 오늘 소폭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이온큐가 미국에서 양자암호 관련주의 대표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전 7시 30분에 북한에서 또 동해안으로 미사일 발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관련된 종목들 이슈 잠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소비재주는 어제부터 계속 이슈가 좀 되고 있고 신한투자증권이나 대신투자증권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이것도 무비전데 다른 것도 뭐 해제를 좀 하지 않겠느냐. 그게 대표적으로 게임주잖아요. 근데 그거랑은 개인적으로는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에요. 그거랑은 다르다. 요거는 맞는데 요거는 틀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뭐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게임주가 아마 중국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WTI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정유, LPG 관련 회사들은 상승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얘기가 나온 게 그냥 정리를 요거는 짧게 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 전에도 계속 얘기를 좀 해드렸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냥 짧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주 중에서 어제 대부분의 항공 관련주가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었죠. 여행 관련주는 상승을 이어갔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투어 같은 경우 어제 윗꼬리를 좀 달면서 오늘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ISC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급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ISC는 참고로 지지선을 이탈을 하는 모습이 좀 나왔다. 그냥 차트 볼까요? 차트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차트 보면서 그냥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하나투어. 어제 윗꼬리 달고 오늘 윗꼬리 달면서 조정을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오늘 조정은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사실은 지지선 부근, 그러니까 전 고는 지지가 돼야 되는데 오늘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매도가 처리가 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지금 떨어지게 되면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47,000원대까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조정 가능성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다만 다행인 건 어제보다 거래량이 좀 적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ISC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기대를 많이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3분기에 영업이익이 150억이 넘게 예상이 됐었는데 한 30억 정도 줄었고요. 당기순이익 역시 33억 정도 떨어지게 되면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오전에 실적 발표 나온 다음에 매도를 했으면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5만 5천 원대까지는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5% 정도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일 반등이 나오게 되면 6만 원을 돌파를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에 6만 원 돌파 못하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도 역시 기대가 좀 되기는 하는데 뭐 작년에 비해서는 좋아졌습니다만 예상치보다 안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약세를 좀 보여주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토젠 한번 볼까요? 사이토젠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만 지금 뭐 상승한 후에 횡보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내일 만약에 조정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한 번 더 버티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는 18,000원을 제가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 YG엔터 뭐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홀딩 하셔도 무난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45,000원 변수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5,000원 돌파 시 47,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UTI는 그냥 횡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장 전에는 거의 5%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장 마감에는 2.36% 하락이라고 하면 누군가 방어는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TSE는 지금 현재 보이시는 게 48,000원이죠. 48,000원 지지 받는다라고 하면 그대로 그냥 버티셔도 무난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자체가 관심 가지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들이 지금 혼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추세 이탈을 하는 종목들이나 추세 이탈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다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뭐 볼만한 종목들이 많이 없어서 일단 이렇게 좀 짧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 오늘 관심 종목으로 나온 게 자람테크놀로지, QRT, 아나페스, 그 다음에 인크로스 동아기업인데,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인크로스? 인크로스 이 종목. 인크로스? 지금 저항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일은 아마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7,650원 부근에서는 매수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7,300원.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시면 되냐? 9,600원 부근까지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QRT가 오늘 좀 상승을 하면서 이게 만약에 모멘텀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단기 저항을 돌파를 하고 이전에 고점이 하나가 더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 더 말씀을 좀 해드리자면 16,400원에서 16,500원 있죠. 이 16,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동안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부분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6,400원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16,700원까지 올라갔다가 뚫고 16,400원까지 오면 가장 베스트인 흐름이 나오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저기 지금 문의가 들어오고 어제부터 이슈가 됐던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그 종목이 이스페타시스예요. 이스페타시스인데 어제도 어이가 없죠. 그 지난 금요일까지는 금리가 아니죠. 유증 안 한다. 우리 이종 사업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갑자기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어제 갑자기 유증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죠. 그래서 3일 만에 좀 바뀌는 그런 흐름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수페타시스에서 자금 유치를 하겠다. 그래서 JO를 인수를 해서 JO를 가지고 이수 스페셜티를 살리겠다. 이 뉘앙스 같은데 고려아연도 지금 금감원에서 유증한다 그랬다가 두드려 맞는데 이게 이종한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말 바뀌는 이런 종목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실은 전화를 좀 해봤어요. 전화를 해봤는데 어떤 얘기냐면 거기 직원이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있던 직원이었고 제가 몇 가지를 좀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좀 깊게 잡고 좀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저는 참고로 이스페타시스 대구 쪽으로 전화했어요. 대구.
근데 이 양반이 얘기하는 거는 아마 경력이 좀 짧은 것 같고요. 경력 짧습니다. 아는 거 없고요. 아는 거 없습니다. 뭐니 총알바지예요, 총알바지. 뭐 말이 바뀌니까 위에서 사고 쳐놨는데 말이 바뀌니까 그냥 욕바지 하나 얹혀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당신 이름 뭐냐라고 하니까 이름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뭐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왜 아무것도 모르냐? 근데 이 사람 상황도 이해가 됩니다. 아니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대표가 얘기를 해서 우리 직원까지 안 왔는데 이 직원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윗선에서 문제를 사고를 터뜨린 거죠. 그런데 뭐 위에서 욕을 할 수도 없고 결국 직원이 욕받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냥 팩타를 몇 가지만 얘기를 해드리자면 실적이 박살나거나 하지는 않는다. 실적이 박살나지는 않는다. 4분기 4공장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거 긍정적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유증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당연한 겁니다. 뭘 알겠어요. 직원이. 뭐 대표 혹은 이사회 급도 아닌데 당연히 모른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양반 이름 뭐냐? 모른다. 모른다라고 해야죠. 자기보다 직급 높은데 누구예요라고 하면은 뭐 살아남겠습니까? 평생 갈굼이겠지. 결국은 팩트는 실적은 크게 악재는 없다. 그리고 4분기 4공장 잘 돌아간다. 2025년까지 실적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증을 한다라고 관심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유증할 거예요. 한다. 근데 어디에서 하냐? 이게 관건인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얼마나 더 떨어질 건데 이게 관건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팩트, 그냥 제가 예상하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지금 최대 주주 지분율을 좀 따져보게 되면 27%입니다. 최대 주주 지분이요 27%예요. 그렇죠? 최대 주주 27%입니다. 근데 지금 돈이 필요한 게 3천억에서 4천억을 얘기를 하고 있죠. 4천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이 2천억 2조예요. 2조. 그러면 5분의 1이죠. 5분의 1, 즉 25%를 유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25% 유증을 하게 되면 최대 주주랑 2%밖에 차이 안 납니다. 맞죠? 참고로 이스페타시스 뺐으면 제이오 인수한다고 가정하에 제이오 먹을 수도 있죠. 그러면 뭐 해야 된다? 만약에 주가가 더 떨어진다. 그래서 25,000원, 25,000원에 가져간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25%에 하면 거의 30% 유증이거든요. 그럼 최대 주주가 바뀐다. 즉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네들이 유증을 같이 따라 들어가든가, 그렇죠? 아니면 주가 방어는 들어올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간단한 논리인 거잖아요. 4천억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5사 20이니까 20% 이상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최대 주주랑 7%밖에 차이 안 난다. 그러면 경영권 문제가 좀 있겠죠. 25%가 아니라 20%라고 가정을 해도, 20%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7%밖에 경영권 차이 안 납니다. 그럼 7% 바닥에서 싹 모아 놓으면 이 회사 거저 먹는 거죠. 개꿀, 그렇죠? 일명 개꿀, 허니 히수페타시스가 되는 거죠. 그거 싹 뺏고 던지면 되잖아요. 근데 이 경영권 방어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절대 낮으면 안 돼요. 이 4천억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쪼개서 유증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가가 높으면 이 4천억 비중이 좀 줄어들 거잖아요. 그렇죠? 유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방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 방어가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가 지금 관건인 거고, 그 관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가격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가격에서 이 가격. 그래서 저는 33,000원은 바닥이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좀 예측을 했는데, 뭐 33,000원에서 3만 원까지는 좀 방향을 열어두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25,000원대까지 방향을 열어둬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그 최악은 25,000원인 거고, 그게 아니라면 3만 원에서는 방어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 이수 페타시스의 경영권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뭐 주변에서 어느 정도 이수 페타시스의 또 우호군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이수 페타시스가 전체 이수 그룹이 가지고 있고, 그 외에 가족이 갖고 있는 게 27%이기 때문에, 다만 4천억은 20%에 해당하고 20%에 해당을 한다라는 건 경영권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방어는 들어올 거라고 보고는 있고, 그 방어가 3만 원에 들어올지 2만 6천 원에 들어올지는 모르겠다. 거기까지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예상하는 건 그렇습니다. 뭐 오해 없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지분이 늘게 되면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악재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러 군데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이오 매각을 하겠죠. 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일단은 유증을 기정사실화라고 보고 움직이는 게 맞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은 되게 많은데 좀 과격해질까봐,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그냥 제가 느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